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조금 쉬어야 되는데, 그죠? 약 놓으신 거 좀 열심히 하고 갑시다. 자, 어제 우리 결격서에 보셨고, 오늘은 108페이지의 중개사무소 설치 보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어서 중개사무소 나오는데, 중개사무소하고 관련된 부분은 공부를 다 했었어요. 우리 등록 신청할 때 사무소 확보 서류가 들어가야 되죠. 그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된다. 물론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가설 건축물은 쓸 수 없다 그러죠. 꼭 자기 거 아니어도 되죠. 소유하거나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어떤 방법으로도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물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되지만 준공검사 등을 받은 건축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된 건축물도 중개사무소로 쓸 수 있다. 자, 그런 거 했고, 이중사무소 둘 수 없다 그랬죠. 그죠? 어제 이중으로 하는 건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전부 다 1년 1천. 그 중에서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 취소, 이중사무소 상대 취소. 자, 그래서 했는데, 그 110페이지에 이번에 분사무소 있는데, 분사무소는 조금 이따 별도로 할 거예요. 일단 분사무소 잠시 한번 나왔는데 회사에 가면은 우리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을 수 있다고 그죠? 그 본점을 우리 법에서는 주사무소라 합니다. 그리고 지점을 분사무소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하겠지만 거기에 2번 동그라미 1번 하나만 봅시다. 자, 법인인 기업공개사는 그 밑에 줄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그러니까 관할구역은 시군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시군구 외에 주사무소 소재 시군구 외의 지역에 법인인 기업공개사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일단 뭐 이름만 보고 나중에 별도로 놓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명칭입니다. 중개사무소 명칭 1번, 2번, 3번까지는 뭐 당연한 이야기니까 이 앞부분을 보고 할게요. 자, 기업공개사가 중개사무소의 명칭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게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요거 두 개 중에 하나는 꼭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기업공개사 중에서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있죠. 법 76385 부칙6조 2항에 의한 기업공개사 즉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업공개사 중에서 공인중개사 아닌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겠죠. 또 기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건 당연하겠죠. 그죠? 자, 이건 이제 당연하니까 이게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 어제 잠시 했는데 인자 아닌자 구분했을 때 아닌자가 하면은 벌이 컸죠. 1년 1천. 인자가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업공개사 아닌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또는 유사명칭을 쓰면은 1년에 1천. 기업공개사가 이런 문자를 사용 안 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러면은 자,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썼다. 1년에 1천입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까? 중개인도 기업공개사죠. 그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이 부분에서는 벌칙 1년에 1천이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냐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4번에 옥외 광고물 성명 표기 보겠습니다. 자, 기업공개사가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이 옥외 광고물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간판이에요. 자, 옥외 광고물 중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또는 옥상 간판 뭐 어떤 간판이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나올 건 없고 그냥 간판이라 생각하세요. 간판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기업공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그런데 가로 안에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그 다음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신고 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 이래 되어있어요. 제가 수업을 하다가 혹시 신고 필증이라고 말이 또 나올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며칠 전에 신고 필증에서 신고 확인서로 바뀌었어요. 여기 뭐냐면은 자,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증을 내줍니다.
등록증을 내주는데 나중에 분사무소 할 때 할 건데 분사무소가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 법인 안에 등록을 2번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 등록은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분사무소는 등록한다고 안 하고 설치 신고한다 그럽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은 등록증을 내주는데 설치 신고하면은 신고 확인서를 내줘요. 자, 일단 문제 보시고 그러면은 자,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때 간판이죠. 그죠? 자, 기업공개사는 등록증에 기재된 기업공개사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물론 기업공개사 중에서 법인이라면 등록증에 기재된 쫄따구 성명 표기할까요? 대표자 성명 표기할까요? 당연히 대표자 성명 표기해야 된다. 그럼 이 부분까지는 사실은 틀리게 나올 건 없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법인에서는 대표자라 하고 분사무소에는 책임자라 그러죠. 그죠? 분사무소에는 대표자가 있습니까? 분사무소 책임자가 있습니까? 책임자가 있다. 그래서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을 표기합니다. 물론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책임자는 등록증이 기재가 안 돼요.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에 기재된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여기서 문제 핵심은 분사무소는 대표자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라고 틀리게 더 자주 나왔어요.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아니고 분사무소 책임자죠. 그죠? 그런데 조금 이게 우리 법에 들어온 지가 조금 오래됐습니다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데 한 번은 이제 이런 것들이 법이 없다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공문을 보내가고 이런 거 성명 표기해라고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조금 계도 기간을 줍니다. 계도 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는 표기했는지 지도 감독을 다니겠죠, 그죠? 한 번은 모르는 전화가 한번 왔어요. 모르는 전화가 와가지고 여보세요. 그러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래요. 저보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하는 말은 제 수업을 한번 들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오래전에 저한테 수업을 들으신 분인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전화했느냐 이러니까 이거 표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 표기해야 된다는 공문을 받았대요. 공문을 받았는데 어디 여행 갔다가 잠시 휴업을 했다가 다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방금 인근의 중개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더랍니다. 이거 공문이 지도 감독하러 온다고. 그래서 당신 사무소 쪽으로 갔다 조금 있으면 그쪽으로 갈 거라. 근데 이걸 안 적어놨대요. 그래서 안 적어놨는데 이거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는 저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죠. 안 적어놨는데 이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해요. 그래서 뭐 전화가 왔는데 뭐 그런 건 내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끊을 수도 없고 혹시 사다리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다리가 없대요. 근데 옆에 인근에 철물점에서 빌릴 수는 있대요. 매직이 있죠. 이런 매직은 있대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매직으로 적으라 해요. 근데 매직으로 적는데 clar하게 적을 수는 없죠. 그죠? 밑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안 보인다고 안 적었다고 과태료 줄 거다. 사다리 갖다 놓지 말고 과태료 매기를 하면은 올라가서 확인해라 해라. 있으면은 과태료를 못 매겨요. 아니나 다를까 밑에서는 안 보여요. 과태료 매기를 하니까 제 말 듣고 올라가서 확인해봐라는 게 있거든요. 과태료 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이따가 법이 개정되기로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뭐 틀리게 나올 건 없고 핵심은 분사무소 설치 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자, 우리 법에서 옥외 광고물을 설치해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는 없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요거는 기업공개사가 이래 설치해야 되죠. 그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업공개사 해야 되고 이것도 기업공개사 해야 되고 기업공개사 아닌 자는 하면 안 되고 요거 위반하면 1년에 1천 요거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이래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5번에 철거 명령 및 행령 대집행.
자, 등록관청은 사무소 명칭 사용 및 옥외 광고물 성명 표기 의무를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해서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철거 명했는데 철거 안 하면은 행정 대집행할 수 있다 이러 있는데 이제 여기 등록관청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잠시 조금 크게 조금 보겠습니다. 자, 등록을 해야지 기업공개사 되죠. 그럼 등록은 누가 시켜줍니까? 등록관청이 시켜주죠. 그러면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기업공개사는 행정관청 중에서 등록관청 소관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어제 했는데 자격은 누구 소관이었다? 시도지사 소관이죠. 그럼 자격하고 관련된 것은 시도지사 소관이다. 또 아직 안 했는데 거래정보 사업자나 협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관이에요. 그러면은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는 누가 주겠습니까? 시도지사가 주겠죠. 그럼 등록관청에 주는 기업공개사 주는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는 누가 주겠습니까? 등록관청 소관이니까 등록관청이 주겠죠. 그죠? 한마디로 기업공개사는 등록관청 소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의 거는 기업공개사 위반했죠. 기업공개사 위반했으니까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기업공개사 누구 소관이다? 등록관청 소관이니까 누가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등록관청이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요거 시도지사가 철거를 명할 수 있다라고 틀리게 놓은 적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볼게요. 자, 기업공개사가 오른쪽에 가면 표시 광고를 하려면은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명시해야 된다. 박스 안에 먼저 볼게요.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기업공개사 성명 이래 되죠. 이래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그리고 등록번호 여기서 가로해 놓으세요. 가로해 놓고 일단 4개를 표시 광고한다 이래 보세요.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그리고 밑에 기업공개사 성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위에 파란 거 중개보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중개보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일단 조금 이따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 페이지 넘어가 가지고 양가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업공개사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인자 아닌자 나왔죠, 그죠? 그러면은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면은 벌이 크겠죠. 1년에 1천. 기업공개사 표시 광고할 때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기업공개사 성명 요거 표기 안 하게 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것도 한 우리 법에 들어온 지가 한 5, 6년 정도 됐어요. 5, 6년 정도 됐는데 이래 해놓고 별로 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었는데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단속을 제가 어떤 특정 지역이라고 특별히 지금 여기서 말하긴 그렇고 단속을 굉장히 많이 하는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누구든지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들어오고 난 뒤에 누구만 표시 광고할 수 있다? 기업공개사만 할 수 있어요. 기업공개사 아닌 자는 표시 광고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소속공개사는 표시 광고할 수 있다 없다? 소속공개사는 할 수 없죠.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속공개사 표시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모든 일간신문 생활정보지를 전부 다 수거를 해가지고 기업공개사 말고 표시 광고한 사람 전부 다 고발을 했습니다. 300만 원 벌금 줬어요. 300만 원 과태료가 맞습니까? 벌금이 맞습니까? 아닌 자가 했으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죠? 전부 다 300만 원 벌금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지역에서는 기업공개사 말고는 광고를 할 수가 없었죠. 겁이 나서. 그 다음에 그때 합격하신 어느 분이 그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어본다고 전화가 왔는데 이야기를 해주고 요즘 뭐 돈 많이 법니까? 그러니까 돈을 못 번대요. 아니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왜 돈을 못 버느냐 그러니까 지금 소속 공개사로 있는데 소속 공개사 광고를 못하지 않느냐. 광고 못하면은 돈 못 법니다. 그죠? 아니 300만 원 그거 아까워 가지고 어떻게 돈을 못 벌고 있느냐.
그러니까 벌금 받으면 안 된다고. 그 광고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광고를 해라 이랬어. 그럼 안 된다. 겁이 나서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책임질 테니까 광고해라. 광고를 했는데 나중에 적발이 되고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되면 제가 아이고 내가 돈 벌으라고 한 거지 진짜 내가 책임지겠느냐고 슬쩍 빠져야 됩니까? 끝까지 싸워야 됩니까? 끝까지 싸운다는 처음 들어봤어요. 남 죽는 거는 모르고. 그래서 그 등록관청하고 저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국토교통부까지 올라갔습니다. 국토교통부까지 올라갔는데 우리나라에서 공인중개사 보면 누가 제일 잘합니까? 제가 잘 알죠. 누가 이기겠습니까? 제가 이기죠, 그죠? 어떤 식으로 항변을 했느냐면은 아침에 여러분들 오실 때 아침에 식사하고 오십니까? 안 하고 오십니까? 보통 식사하고 오시죠, 그죠? 우리나라 법에 아침에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 아침에 식사해도 된다 하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그런데 식사를 하시면은 법을 위반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위반하는 거 아니죠. 결론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은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법에 소속 공개사 가능성을 넣지 말라는 규정은 없어요. 국토교통부까지 올라갔는데 유권 해석을 받아가지고 이겼어요. 그러니까 한 명씩 소속 공개사 가능성 들어갑니다. 대신에 소속 공개사가 광고를 하면 안 돼요. 광고의 주체는 누구여야 된다? 기업공개사여야 돼요. 그러면은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기업공개사 성명 이런 것들은 조그만 애 좋고 담당 소속 공개사 전화번호 크게 넣고 이러면 되죠, 그죠? 그래 이제 해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개보조원이 들어간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중개보조원이 중개 업무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한 2, 3년 전에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중개보조원 절대 중개 업무를 좀 못하게 해달라. 그냥 그게 좀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표시가 되기로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기업공개사 성명 들어가야 되는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앞에 111페이지에 소속 공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아니라는 것 조심하세요.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자, 그다음 한 페이지 넘어가서 동그라미 2번에 원래 표시 광고할 때 이 표시 광고라는 게 예를 들어서 신문이나 잡지나 생활정보지나 벽보나 이런 데 게시판에 하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인터넷을 위해서 이용해서 할 때는 방금 했던 거 말고 그 박스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면적, 가격, 거래 형태 등등을 해야 되는데 이거 다 외우지 말고요. 요거 할 때 등록번호도 표시해야 된다. 등록번호도 표시해야 된다.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한 거 표시 광고하는 거 위반하면은 기업공개사 위반했으니까 1년에 1천이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밑에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면은 1년에 1천이죠.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 자, 기업공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자,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은 요즘은 이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자, 인터넷으로 중고차 사는 데 있죠, 그죠? 거기에 딱 들어가면은 차가 굉장히 좋은 게 외제차가 나왔어요. 외제차가 나오는데 생각보다는 가격이 굉장히 싸요. 연식이 오래됐는 것 같다 그런 게 연식도 얼마 안 됐어요. 사고 난 것도 아닙니다. 와, 이럴 것 같으면은 다른 거 사는 것보다 이 차 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중고 차 매매상에 가요. 가니까 뭘 하냐면은 아이고 조금만 일찍 오시지. 방금 팔렸습니다. 원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미끼 광고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차량뿐만이 아니고 우리 중개사무소에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좋은 거나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집을 놔두고 그러면은 찾아오겠죠, 그죠? 오면은 원래는 없는 거예요. 원래는 없는 건데 아이고 방금 팔렸습니다. 조금만 일찍 오지. 이왕 왔으니까 다른 거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로 안에 기억 볼게요. 자,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방금 말한 거 그거죠,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미끼 광고다 이래 하세요. 그런데 그 밑에 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이거 구분해서 틀리게 나올 건 아니고 하여튼 미끼 광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자, 부당 표시 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그 다음에 부당 표시 광고를 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자, 아까 거래정보사업자가 협회가 잠시 나왔는데 거래정보사업자나 협회가 개업공개사업부 덩치가 훨씬 큽니다. 그럼 우리 법에서 과태료가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1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그러면은 거래정보사업자는 협회에게 덩치가 큰 거래정보사업자는 협회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은 껌값이다 이래서 또 위반한다 그랬죠.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는 협회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는 없습니다. 전부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은 개업공개사에게는 원칙적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3개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연수교육 안 받았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죠? 그리고 요 부당 표시 광고했다. 한마디로 미끼 광고했다. 이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광고를 부당 표시 광고를 누가 했습니까? 개업공개사 했죠. 그러면은 아까 개업공개사는 누구 소관이다? 등록관청 소관이니까 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누가 부과한다? 등록관청이 부과한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자, 모니터링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가 부당 표시 광고 금지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나오면은 다 보지 마세요. 나오더라도 핵심적인 것만 보세요. 나머지는 틀리게 나올 건 없습니다. 한마디로 모니터링은 누가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 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가지고 그럼 다음 읽어만 볼게요. 2번에 국장은 모니터링을 위해서 필요한 때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예를 들어서 네이버다 다음이다 이런 거 있죠, 그죠? 그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제출해야 된다. 대신에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 안 하면은 이거는 과태료입니다. 그러면은 국장이 요구를 했죠, 그죠? 국장이 요구를 했다. 안 하면은 과태료다 하는 말은 그 과태료는 누가 부과해야 됩니까? 국장이 부과하는 거 맞죠? 그러면은 아까는 과태료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했는데 이제 과태료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장관이 과태료를 줍니다. 명색이 장관이 과태료를 주는데 쪼잔하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준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하는 과태료다 하는 말은 얼마 이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여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게 중요합니다. 그 밑에 3번 위반 표시 광고에 대한 확인 및 조치 요구.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국장이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다. 위반해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자, 근데 실제로 안 하고 그 밑에 이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감정원이랬어요. 이게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 한국부동산원에게 이거 하는 것을 위탁하는데 지금 위탁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규정을 두고 누구에게 위탁한다 그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 가지고 자 5번에 모니터링 구분하는데 기본 모니터링, 수시 모니터링. 자,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합니다. 수시는 필요할 때마다 한다 그죠?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볼게요. 자, 모니터링 기관은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한다 그랬죠. 분기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수시는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국장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지금 모니터링하고 좀 이상하다 하는 것만 제출했어요. 모니터링 해갖고 국장에 제출했죠, 그죠? 그럼 뭐든 처리를 해야 되겠죠. 처리를 하는데 이 지금 누구에게 위반 행위를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까? 누가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개업공개사가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겠죠, 그죠?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조사하고 조치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국장은
제출받은 결과 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법은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법을 세세하게 잘 만드는 거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교육공개사 위반했죠. 그러면은 누구 보고 조사를 해라 해야 되는 게 맞겠습니까? 등록관청이라 해야 맞겠죠, 그죠? 근데 이게 시도지사도 같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조치를 완료했다. 국장에게 또 통보해 줘야 되겠죠. 원래 공문이 하는 거는 며칠? 7일, 교육공개선거는 10일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외가 우리 예방교육 통보할 때 공문이 하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10일 이내죠, 그죠? 그거는 크게 중요한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예외적으로 10일 이내입니다. 요거는 중요한 숫자입니다.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조치를 완료하면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국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자, 그다음 5번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의 게시 의무입니다. 자, 사무소 잘 보이는데 게시해야 되는데 그 박스 안에 있는 거는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게시를 하는 게 우리 중개사무소에 가가지고 일반 의뢰인들이 중개사무소에 의뢰를 하러 갔어요. 뭐가 제일 궁금하겠습니까? 우리 집 팔아주세요. 어떤 집 사주세요 하고 중개사무소에 들어갔어요. 뭐가 제일 궁금하겠습니까? 내가 보수를 얼마 줘야 되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겠죠, 그죠? 그렇죠. 내가 얼마에 팔아달라 이거는 다른데 전부 다 알아보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내가 보수를 얼마 줘야 되냐 그게 제일 궁금하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3번에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이거 게시하네요. 제가 게시하는 거 줄여가지고 보수율표 이렇게 적게요. 보수율표.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정말로 정상적으로 공부해가지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등록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냥 사무소 차려가지고 뭐 다른 사람 모르게 그냥 하는 사람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정상적으로 좋은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격증을 땄다. 그래서 자격증도 게시를 합니다. 자, 자격증을 따가지고 정상적으로 등록한 교육공개사다. 그래서 등록증도 게시를 합니다. 자, 근데 나머지 하나가 어떤 게 궁금할 수 있느냐면은 내가 이 교육공개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다가 내가 이 교육공개사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면 어쩌지? 예를 들어서 교육공개사가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저 사람 못 받는다고 자기에게 달라 그래요. 자기를 믿고 줬는데 뭐 이 돈이 뭐 어디 행방불명이 됐다. 돈 띄입니다, 그죠? 손해를 볼 수도 있죠. 손해 보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증 설정해놨다 해가지고 보증 설정 서류를 이제 게시를 해요. 자, 게시하는 의무가 4개가 있어요. 자, 요 4개가 있는데 4개인데 생각보다는 문제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이 문제의 유형이 2개입니다. 첫 번째가 게시하는 의무가 아닌 것은 뭐냐? 대표적으로 틀리게 나오는 게 실무교육받은 확인서. 실무교육받은 확인서 게시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또 하나가 나중에 아까 협회하고 거래정보사업자 나왔는데 교육공개사 협회에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거래정보사업자 즉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공인중개사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에 즉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했다는 증명서 게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되죠, 그죠? 거기에 답을 한번 딱 넣은 적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조금 독특한 게 나왔는데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2번 나왔는데 사업자 등록증. 자, 원래는 원칙은 중개사무소에는 사업자 등록증은 게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게시를 해야 돼요. 사업장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게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요 게시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공인중개사법상 게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사업자 등록증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게시해라고 의무로 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구분하세요. 마찬가지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나중에 거래계약 체결하면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교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개사무소는 그럼 나중에 중개보수를 받죠. 중개보수를 받으면 달라 말라 말을 안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끊어줘야 되는 의무업종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주에서 법에서는 영수증을 교부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법이 달라요. 실제로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되지만 그 영수증이 공인중개사 법에서 교부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사업자 등록증은 실제로는 게시는 해야 되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 게시하라고 의무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게시하는 것 아닌 것 유형이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원본으로 규정된 것은 뭐냐. 자, 자격증 요게 원본입니다. 등록증 요 등록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이죠. 요거 두 개는 원본이에요. 만약에 공개사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사본을 게시해도 된다면은 이중사무소나 이중소속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자격증, 등록증은 원본. 자, 물론 이 자격증은 기업공개사 자격증뿐만이 아니고 소속공개사 자격증 원본도 포함한다. 물론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그럼 소속공개사 있으면은 기업공개사 거도 소속공개사 거도 원본을 게시해야 된다. 그죠? 지문에 뭐 소속공개사 자격증 사본을 게시해야 된다. 이렇게 또 틀리게 놓은 적도 있었어요. 자, 게시하는 거 위반하면은 지금은 이런 거 끈끈이 외울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생각보다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그런데 한 번은 옛날에 학원 수강생이 자격증을 따고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중개사무소에 가가지고 쭉 보니까 자격증, 등록증 이런 것들은 액자이어가지고 게시를 해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보수율표. 자, 보수율표는 언제 받느냐 하면은 등록관청이 등록증 내줄 때 같이 내줘요. 그럼 이 크기가 보통 벽걸이 달력이죠. 한 그 정도 크기래요. 그러면 크니까 글자가 크겠죠. 그죠? 솔직히 말해서 기업공개사는 어린이 와가지고 법에 나와 있는 보수율표가 눈에 딱 보이는 거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그죠? 근데 쭉 돌아보니까 이 보수율표가 없어요. 그러면은 과태료 받겠죠. 그죠? 보수율표가 왜 없느냐. 그러니까 기업공개사가 제가 교수님한테 수업 들었는데 제가 짠 겁니까? 그거 걸어놓게 이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러니까 보수율표를 A4 용지에 타이프를 쳐가지고 똑같이 액자 안에 걸어놨습니다. 액자 안에 걸어놨어요. 옆에 가서 밑에서 보더라도 안에 내용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죠? 보수율표 원본이라는 규정이 없죠. 그러니까 자격증하고 등록증만 원본입니다. 자, 그 밑에 간판 철거 나옵니다. 자, 간판 철거에서는 봐야 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자, 철거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첫 번째가 중개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했다. 두 번째가 폐업 사실을 신고했다.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예, 요거는 안에 내용을 보지 말고 의미를 보세요. 자, 한마디로 중개업 안 하면은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철거해야 됩니까? 철거해야 되죠. 중개업 못해도 철거해야 되죠. 그래서 중개업 안 하거나 못하면 철거해야 된다. 그럼 간판 철거하는 게 세 개예요. 자,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았다. 그러면 사무소 이전 신고는 아니 사무소 이전 아직 공부 안 했죠, 그죠? 그래도 지금까지 한 그 실력으로 사무소 이전을 하겠다라고 미리 신고하는 게 맞겠습니까? 사무소 이전했다라고 사후에 신고하는 게 맞겠습니까? 했다 이게 맞죠, 그죠? 이전하겠다 해놓고 부득이하게 이전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그러면은 사무소 이전은 사무소 이전 후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사무소 이전 신고를 했다는 말은 사무소 이전 했죠. 이전 전의 사무소는 중개합니까 안 합니까? 사무소 이전 했으니까 이전 전의 사무소는 중개업 안 하죠. 안 하니까 철거되죠, 그죠? 사무소 이전 신고했다. 자, 이전 신고했다. 두 번째가 폐업 신고했다. 폐업 신고했다는 건 중개업 안 하겠다는 말이죠. 세 번째 등록 취소됐다. 등록 취소됐다는 말은 중개업 못 한다는 말이죠. 자, 이거 할 때 요거 할 때 철거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봐야 되는 게 사실은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지금 다 볼 게 아니고 지금은 2개만 보세요. 자, 휴업 신고를 했어요. 자, 휴업은 나중에 별도로 공부하겠지만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답니다. 그럼 휴업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간판 철거해야 되면은 돈 들어가지고 철거하고 또 돈 들어가지고 설치해야 되죠. 그죠? 나중에 중개업 하는 거죠. 그럼 휴업 신고할 때는 철거한다 안 한다? 철거 안 하겠죠. 그 다음에 업무 정지를 받았다. 업무 정지도 최고가 6개월이에요. 그럼 적어도 6개월 안에는 중개업 하는 거죠. 철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한 거. 그래서 휴업이나 폐업은 휴업이나 또는 업무 정지는 철거하는 것은 아니다. 자, 두 번째 봐야 되는 게, 자, 폐업 신고를 했어요. 장사 잘 되는데 폐업합니까? 안 되는데 폐업합니까? 안 되는데 폐업하죠. 돈이 많다 작다? 돈이 없어요. 우리 간판 설치하는데 돈 들죠. 철거하는 데는 돈 듭니까 안 듭니까? 철거하는데도 뭐 차 불러가지고 올라가지고 돈 들죠. 그죠? 지금 돈이 없어서 사무소 폐업했는데 지금 돈 들어가지고 철거해라. 언제까지 철거해라. 이게 참 골치 아프겠죠. 그래서 이 간판 철거하는 것은 절대 며칠 이내 철거해라.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언제까지 철거해라. 지체 없이 철거해. 지체 없이 철거해라. 지금 봐야 되는 게 요 2개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철거 안 하게 되면은 행정 대집행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16페이지에 중개사무소 이전 볼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거기 1번 관할지역 내로 이전했다. 오른쪽에 관할지역 외로 이전했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니까 오른쪽에 관할지역 외 이것만 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자,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자, 그럴 때 신고할 때 그 밑에 첨부하는 서류가 있죠. 등록증,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중개사무소를 확보 저쪽에 있는데 한마디로 중개사무소 확보 서류입니다. 그 다음에 큰 2번에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래 되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자, 사무소 이전을 하는데 이전하면 신고를 합니다. 그럼 신고는 자, 신고하는 방법이 지금은 처음이니까 막연하게 외우지 말고 이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면 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래 생각해보고 저래 생각해보고 안 좋고 폐단이 있는 것은 버리면 되죠. 그죠? 그럼 사무소 이전하는 방법이 2개, 이전 신고하는 방법이 2개입니다. 아까 잠시 나왔죠. 그죠? 자, 언제부로 사무소를 이전하겠다라고 미리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전하고 난 뒤에 내가 언제 이전했다라고 사후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죠? 그러면은 자, 내가 다음 주 월요일부로 사무소 이전하겠습니다 하고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월요일 되기 전에 사무소 이전하려면은 이삿짐 꾸려야 되죠. 그죠? 이삿짐 꾸리고 있는데 옆집 아줌마가 왔습니다. 지금 뭐합니까? 물어봐요. 사무소 이전하려고 이삿짐 꾸리고 있다. 그러니까 옆집 아줌마가 얼굴이 노래지더만은 바지가랑이를 쫙 잡습니다. 못 갑니다. 지금까지 사온 정이 얼만데 못 갑니다. 그때는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참 답답합니다. 그죠? 누가 이제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던데 같이 가면 된다. 하여튼 사무소 이전하겠다라고 신고를 해놓고 부득이하게 이전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죠? 그럼 취소를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사무소 이전 후에 신고를 하면은 사무소 이전하고 난 뒤에 내가 언제 이전했습니다 신고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가고 이전 안 했습니다 할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전 전에 신고하는 게 맞다, 이전 후에 신고하는 게 맞다. 자, 이전 후에 신고를 하죠. 자, 이전 후에 신고를 하는데 이전 후에 10년 있다가 신고한다, 100년 있다가 신고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며칠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끈끈이 외우지 말고 원칙 그대로 가면 돼요. 원칙 그대로 가면서 예외만 보시면 돼요. 원래 공문이 하는 거는 며칠? 7일, 기업공개선거는 10일. 요 중에서 지금 예외가 2번 나왔어요.
두 번 나오는 게 첫 번째가 예방교육 통보할 때 공문이 하는 거죠. 공문이 하는 거 원래가 7일이어야 되는데 예방교육 통보할 때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그 다음에 아까 모니터링 해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에게 조사 조치해라고 통보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은 조사 조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국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것도 예외적으로 10일. 그러니까 예외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원칙 그대로. 그럼 기업공개에서 하는 거가 며칠 이내? 10일 이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이 그러면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신고하느냐,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자, 대구시 수성구에 있다가 서울시 종로구로 사무소를 이전했어요. 그러면은 기업공개사 이전 후에 신고를 하니까 기업공개사는 지금 서울에 가 있습니까? 지금 대구에 있습니까? 이전 후에 신고하니까 서울에 가 있죠. 그러면 서울에서 신고하는 게 맞다. 다시 대구로 와서 신고하는 게 맞다. 서울에서 신고하는 거 맞죠? 이전 후의. 자,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자, 여기 사무소 이전 신고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물론 이거 가지고만도 한 두세 번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3월 5일 날 A 시군구에서 B 시군구로 사무소 이전했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럼 3월 5일 전에 신고하는 건 다 틀렸죠. A 시군구에 신고하는 건 틀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도 몇 번 나왔어요. 자, 물론 동일 등록관청 내라면은 마찬가지로 이전 후 10일 이내 그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돼요. 동일 등록관청 내라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원칙은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답니다.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자,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하는 말은 자기 등록증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등록증 가지고 있죠. 사무소 이전 신고했다. 등록증 새로 받죠. 두 장 되면은 이중 등록이죠. 기존 등록증은 지체 없이 찢어버려라. 안 되죠. 그죠? 등록증을 반납해야 돼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된다 하는 말은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첨부하는 서류로서 등록증 첨부하고. 자, 그러면은 A 시군구에서 B 시군구로 사무소 이전했어요. 그럼 A 시군구에 맨 처음에 등록할 때 사실사자라는 서류가 들어갔죠. 그죠? 자격증은 물론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B 시군구로 사무소 이전했다. 달라지는 서류가 뭐가 있습니까? 사진은 그대로 있고 실무교육 받은 게 없어진다 이런 건 없죠. 사무소 확보 서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적법한 사무소 확보 서류를 첨부한다.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첨부하는 서류가 등록증하고 사무소 확보 서류를 첨부합니다. 자, 원래 법에서는 여기 순서가 두 개가 되어 있는데 바뀌어져 있는데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하는 말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거꾸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원래는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그랬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하는 말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죠? 자, 동일 등록관청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합니다. 동일 등록관청 내에서 사무소 이전했을 때는 아까 원래는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된다 그랬죠. 이럴 때는 등록증에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의미가 뭔가 봅시다. 자, 등록증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동일 등록관청 내에서 사무소 이전했죠. 그럼 밑에 A 시군구청장 도장은 그대로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무소 소재지가 있으면은 A 시군구에서 A 시군구 안에서 사무소를 이전했다. 그러면은 담당 공무원이 요거 두 줄로 꺾고 새로 적고 자기 도장지가 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해서 교부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동일 등록관청 내에서 사무소 이전했을 때만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시군구에서 B 시군구로 사무소 이전했다.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해서 교부할 수 있다 하면은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A 시군구청장 요거 도장 지우고 B 시군구청장 도장 찍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이건 안 하죠. 그러니까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해서 교부할 수 있다는 것은 오로지 동일 등록 관청 내에서 이전했을 때만, 이런 것들은 예시적인 지문이 잘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A시군구에서 B시군구로 사무소 이전했을 때 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B시군구 청장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해서 교부했다? 말이 안 되죠. 그럴 때는 무조건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된다. 그죠? 요거 예외 부분이니까 지문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럼 제일 밑에 3번 서류 송부 볼게요. 자, 이전 신고받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게 개업공개사와 관련된 서류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해야 된다. 자, 요청하는데 지체 없이 송부하는 내용은 거기 있다. 그죠? 자, 그 이 내용 한번 봅시다. 자, A시군구에서 B시군구로 사무소 이전했어요. 이전했다. 그러면은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전에 한다, 이전 후에 한다? 이전 후. 며칠 이내? 10일 이내. A 한다, B 한다? B 이전 후의 등록까지 신고하죠. 그죠? 자, B에 신고를 하는데 지금 사무소 이전 신고만 했죠. 그죠? 사무소 이전 신고만 했다. 그러면은 원래 등록할 때 사실사자라는 서류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A시군구청장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B시군구에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그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제출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불편하잖아요. 그죠? 공무원들끼리 확인하거나 공무원들끼리 갔다 왔다 하는 게 국민 생활에 제일 편하죠. 그러면은 어차피 나중에 B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B에게 개업공개서가 제출하는 게 아니고, 이전 신고받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게 서류 송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사무소 이전 신고했으니까 이쪽으로 달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쪽에서 서류를 송부하는데, 자, 서류를 송부하는데, 자, 요거 하나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원래 공문이 하는 거는 며칠요? 7일. 개업공개서는 10일이죠. 그죠? 그러면은 공문이 하는 거는 7일, 개업공개서는 10일이라는 말은 공문이 하는 게 개업공개서에게 하는 게 7일이다 이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우리 법에서 뭐 하여야 한다 하는 말은 안 하면 벌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10일 이내 신고해라 그랬죠. 10일 이내 신고 안 하면은 이것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러면은 공문이 개업공개서 하는 거는 이건 안 한다고 벌을 줄 수는 없죠. 그 처리 기간을 딱 정해가지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안 주도록 며칠 이내 해라고 강제 규정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공무원들끼리 하는 게 며칠 이내 해야 된다라는 게 있기는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공무원들끼리 뭐 7일 이내 해라, 10일 이내 해라 그런 게 있으면 안 하면은 벌을 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걸 해라 하면 벌 준다 그러면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 굉장히 바쁘고 힘들죠. 거기에 전부 다 동원돼 가지고 자기 할 일이 얼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벌 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공무원들끼리 하는 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무원들끼리 아래 위로 갔다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1위로 수직으로 갔다 왔다는 거 말고 옆으로 공무원들끼리 하는 것은 구체적인 숫자가 안 나옵니다. 그 구체적인 숫자가 안 나온다는 말은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처음 해봐야 되는 게 지체 없이예요. 그런데 지체 없이라는 말도 있고 즉시라는 말도 있어요. 지체 없이하고 즉시가 어떻게 다릅니까? 지체 없이는 빨리 해야 되죠. 즉시는 빨리.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되니까 이거는 틀리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틀리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도 어떤 데는 즉시 어떤 거는 지체 없이 구분해서 법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구분 안 되니까 우리 법에서 공인중개사법이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든 즉시 있는 거는 전부 다 지체 없이로 바꿨어요. 전부 다 바꿨는데 즉시 있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있는 게 나중에 별도로 합니다. 자, 휴업 신고하면은 등록증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럼 재기업 신고하면은 등록증을 반환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반환을 해 준다는 말은 등록증을 새로 만들어서 준다는 말입니까? 받은 거 그대로 내준다는 말입니까? 받은 거 그대로 내주죠. 그러면은 휴업 신고하면은 등록증 받아가지고 공무원 책상에 넣어놨다가
재기업 신고하면 책상 열어갖고 등록증 내주면 되죠. 이거는 시간이 걸리면 하등의 사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재기업 신고 받았을 때 등록증 반환하는 거는 즉시, 나머지는 전부 다가 지체 없이. 지금은 즉시하고 지체 없이 구분하세요. 전부 다 지체 없이 송부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문제의 핵심 뭐냐? 어떤 서류를 송부하느냐 이거예요. 자, 어떤 서류를 송부하느냐? 그러면은 자, 지금 등록은 A가 해줬습니까? B가 해줬습니까? A가 등록을 해줬죠. 등록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공적인 장부에 기재한다면, 기재된 공적인 장부가 있겠죠. 그것을 등록대장이라 그래요. 등록대장. 자, 두 번째. 맨 처음에 등록 신청할 때 A에게 사실사저 서류 냈죠. 그거 가지고 있죠. 그죠? 그거를 등록 서류라 그래요. 자, 등록 서류 보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있는데, 요 하나는, 뒤에 거를 조금 가지고 와야 돼요. 뒤에 거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이제 행정, 처분, 형벌, 과태료, 요게 공인중개사법에서, 공제사법에서 여러분들 시험 칠 때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공부를 했어요. 자, 하나씩 한번 따져봅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에서 이중 소속은 절대 취소입니까? 상대 취소입니까? 사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치면은 상이죠. 이중 사무소가 상대 취소고 이중 소속은 절대 취소죠. 절대 취소죠. 그죠? 그다음에 등록증 양도돼 있어요. 무조건 취소 준다 그랬죠. 그다음에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했다. 등록 효력이 없어지니까 등록 취소 준다 그랬죠. 요거 잠시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절대 취소서 2회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 별도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중 등록도 절대 취소죠. 그 다음에 결격사에 해당하면 등록 취소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은 게 우리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입니다. 정지기간 중에 하면은 무조건 취소해요. 자격 정지기간 중에 업무하면은 자격 취소입니다. 업무 정지기간 중에 업무하면은 등록 취소해요. 그러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데 지금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했어요. 그럼 제가 방금 한 거 순서대로 첫 글자 다 가지고 해볼게요. 이런 거 어떻게 했냐면은 이소양 사부가 2회 2등으로 결정된 이소, 이중, 소소, 양도돼요. 등록증 양도돼요.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했다. 부정하게 등록했다. 그러니까 2회 조금 나갈 거고 2등 하면은 이중, 아니 이거 아직 적지 마세요. 이중 등록이죠. 결격사 해당됐다. 정지기간 중에 했다. 요래 하면은 주로 한 문제 맞습니다. 이건 나중에 할 거고. 그럼 요거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요. 그 다음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할 때 3회 나옵니다. 그다음에 업무 정지에 2회 나오는데 요거만 잠시만 보기. 지금 요거 하는 단계는 아니에요. 요거 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 절대 취소의 2회는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를 2번 받고 다시 업무 정지받는 행위를 하면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3년 전에 실한데 어느 사람 편의점에 가가지고 음료수를 마십니다. 보통 계산을 하고 마셔야 됩니까? 마시고 계산해야 됩니까? 계산하고 마셔야 되죠. 이 사람은 가져와가지고 카운터 앞에서 따가지고 일단 마시고 계산하는데 2,000원짜리 마시고 1,000원밖에 없다고 1,000원밖에 안 줘요. 이 사람 징역 6개월 살았어요. 그런데 2,000원짜리 마시고 1,000원 주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일반 정서상 2,000원짜리 마시고 1,000원 주는데 징역 6개월 살릴 정도는 아니죠. 그죠? 근데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상습범이에요. 계속 하다가 몇 번 벌을 받았습니다. 또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잔잔한 거 위반하는 게 좀 많이 되면은 상습범이다. 벌을 큰 걸 준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3회 상대 취소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는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나 또는 과태료를 합해서 3번 받고 다시 업무 정지나 또는 과태료 받는 행위예요.
근데 여기 더 크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빠지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보시고, 그다음에 업무 정지 이외에는 마찬가지로 최근 1년 이내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2번 받고 다시 과태료 받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업무 정지를 받아요. 그러면은 요 내용은 지금 뭐 아직까지 보시지 말고 전부 다 최근 몇 년 이내입니까? 최근 1년 이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공개사가 최근 1년 이내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몇 번 받았느냐에 따라서 등록 취소되기도 하고 다시 업무 정지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3년 전에 어떤 사람이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받았어요. 3년 전에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받은 그 사유로 지금 등록 취소는 업무 정지 줄 수 있다 없다? 줄 수 없죠. 전부 다 최근 1년 이내죠. 그러면은 요거 보내는 게 3년 전에 거 보내봤자 필요가 없죠. 최근 몇 년 이내 행정처분상, 최근 1년 이내의 행정처분상을 보냅니다. 행정처분상을 보낸다. 1년 이내 요거 틀리게 넣으면 3년이라고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라고 합시다.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라면 똑바로 적게요. 진행 중이라면은 제가 ing 요래 적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진행 중이라 하는 건 다 알고, 아, 저 사람 영어 좀 하는갑다. 수업 시간에 영어 좀 나오죠, 그죠? 오와 몇 번 나왔죠? 수업 시간에 ing 나오는 과목 없죠? 진행 중이라면 그 관련 서류를 같이 보냅니다. 관련 서류를 같이 보낸다. 쉽게 이야기하면 A에서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하는 말은 행정처분을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아직 안 했죠, 그죠? 그러면은 그 관련 서류를 같이 보낸다는 말. 그럼 행정처분은 서류가 있어야지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알죠, 그죠? 그 관련 서류가 A에서 B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행정처분은 A가 하겠습니까? B가 하겠습니까? 지금 관련 서류를 A에서 B로 보내죠.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라면 관련 서류를 보낸다. 서류가 있어야지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알죠. 그럼 A에서 B로 관련 서류를 보내니까 이럴 때 행정처분은 A가 한다, B가 한다? B가 한다. 그래서 이럴 때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이거 말도 안 되게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라고도 자주 틀리게 나왔어요. 보내는 서류가 이런데, 근데 A에서 B로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으로 송부하는 서류 중에 등록증을 송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등록증은 사무소 잘 보이는데 계셔야 되죠. 그리고 B에게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죠. 그럼 A에서 B로 등록증을 송부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는데 등록증을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틀리게 몇 번 나왔어요. 등록증을 송부하는 게 아니고 등록대장을 송부합니다. 물론 그 위반시 제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아직까지 과태료는 제가 특별히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합시다 하는 거 말고는 그냥 한번 듣기만 듣고 넘어가셔도 좋아요. 자, 그다음 넘어가서 120페이지 분사무소 설치 넣을 건데 120페이지 분사무소는 조금 쉬다가 보겠습니다.